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공시누리 학원에서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행정학 강의를 또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종학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공무원 시험에 대한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함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 의식을 뚜렷하게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들도 함께 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목표에 또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에 걸맞는 공부법에 대해서도 함께 잘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전략 수립에 좀 이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누리가 제시하는 공무원 공부법, 이것이 핵심이다. 이 부분을 함께 좀 들여다 볼 텐데요. 이 공시생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그리고 공부를 다 했는데 자꾸만 틀려요. 뭐 또 성적이 정체되어서 더 이상 오르질 않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공부의 단계가 있는데 그 공부의 단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생긴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적용은 이해와 정리와 암기가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일단은 내가 한번 1회독 정도 하면서 거기서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게 다 됐다는 전제로 자꾸 문제에 적용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이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우리가 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비유를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에는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같은 이런 이제 아주 대표적인 단거리 선수는 100m, 200m 같은 거 뛸 때 숨을 한 번만 딱 하고서 그 다음에 숨을 그죠? 쉬지 않고 한 방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린 지점에 탁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기전이죠. 단기전인데 마라톤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km를 뛰어야 되잖아요. 42.19km를 뛸 때는 전략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숨 한 번 참고 그냥 한 방에 내 승부 보겠다가 아니라 초반, 중반, 종반, 여기에 대한 전략들이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세계 정상급 마라톤 선수들은요, 이게 이제 초반부부터 그래서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이게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막판까지 힘을 잘 안배해서 그 꼬린 지점까지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자락에 힘을 남겨두어야, 거기서 스퍼트를 해야, 그래야지 이제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페이스 조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사실은 단기전이라기보다는 장기전이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처럼, 마라토너처럼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내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될 단계인지, 아니면 정리가 필요한지, 암기를 죽기 살기로 해야 될지, 혹은 이제 문제 적용을 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치 단기 선수처럼, 단거리 선수처럼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던 그런 습관대로 어떻게든 내용 한번 쓱 보고, 아니면은 남들 뭐 어디 시중에서 파는 그 정리된 암기 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리 노트, 필기 노트, 그래, 그런 거 막 사다가 그런 것만 조금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승부 보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성적이 안 오를까요? 문제에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거리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부보다는 이제는 장기전으로, 여러분들 최소한 1년 이상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1년 이상의 계획 속에서 이 단계를 잘 밟아가면서 초반부, 중반부, 종반부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공부의 정석은요, 이런 단계예요. 이해, 정리, 암기, 적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초반부에는 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페이스 조절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좀 갖고, 뭐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마음의 여유를
일부러라도 갖고 자꾸 이제 자기 정신적인 어떤 있잖아요. 컨트롤을 좀 해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해서 개념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갖고 기본 강좌를 반복하여 수강하되 점차 그물코를 좁혀나간다 이렇게 했는데요.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자신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강좌를 뭐 굳이 반복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을 정독을 제대로 해서 정속도로 강의가 되는 이제 강좌의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래야지 여백의 어떤 그 틈에 내가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되겠지만 온라인 들으신 분들이 막 이제 배속을 늘리거나 하는 것 처음에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제대로 정독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일정 부분 공부가 되어 있는 과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이제 처음 접하는 과목이고 너무 낯설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감을 못 잡겠는데 그 상황에서 이 개념 원리를 이해하는데 뭐 기본 이론 뭐 1회 독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대충 알고 있는 문법대로 흘러가는 영화에 이걸 한번 비유해 볼까요? 영화에 비유해 보면 내가 많이 봐왔던 그런 뭐 코미디 영화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코미디 영화의 문법을 그대로 따라간다. 예를 들어 뭐 추석 때 개봉하는 코미디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대충 예측이 됩니다. 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되고 논리 구조도 되게 간단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영화를 2번, 3번 볼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어떤 뭐 추리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영화인데 이게 반전이 막 여러 차례 나오고 막 이런 영화면은 한번 봐가지고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볼 때 이거였나? 범인은 저 자식이었나? 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자꾸 이제 상상해가면서 보게 되는데 이래독에서 이게 완벽하게 다 그러니까 한번 영화를 봤을 때 다 파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라고 한다면 내가 그 영화를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싶을 때는 2번, 3번 반복해서 보면서 파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있잖아요. 내가 막 오게티도 찾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볼 때는 스토리 라인을 쫙 한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 때는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볼 때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이게 마련이에요. 공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1회독 할 때 그때 눈에 띄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2회독 할 때는 더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뜨문뜨문 뭐 등장인물이라도 알고 스토리라도 하니까 대략적으로 그리고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을 알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거꾸로 접근해 들어오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2번째 볼 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된다. 3번째 볼 때는 또 첫 번째, 2번째 볼 때 이해가 안 됐는데 3번째 볼 때는 이해가 된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과목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내가 끝내야지 욕심은 그렇게 돼요. 사람이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앞서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초반에 너무 페이스를 달려가지고 나중을 대비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이 뒤엉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반부에 가면 지쳐서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초반에 준비 안 한 것에 대한 티가 나중에 가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강좌를 내가 잘 모르겠는 과목이다 그럴 때는 기본 이론 강좌를 3번 정도는 똑같은 걸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배속도 좀 올려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배속도 올려볼 수 있고 내가 좀 제대로 이해가 된 데는 좀 이렇게 걸러가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본 이론 강좌를 내가 좀 잘 하겠는 과목이면은 1회독도 가능하긴 하지만 대체로 한 3회독 전후로 이렇게 해서 본인에 맞게끔 그 회독을 좀 이렇게 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물코가 점점 좁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물에 막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게 그물코가 이렇게 처음에 넓었다면 내가 그걸 계속 이제 회독을 늘리면서 이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은 것들도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돼서 내가 이 전체 내용에서 한 70%선은 내가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됐다면 그 다음에 권하고 싶은 거는 정리입니다. 정리. 과목별 사마리 노트를 딱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남들이 해놓은 필기 노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딸딸 외우지 말고 그런 건 그냥 참고용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한테 맞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하는 시간에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정리된 걸 보고 무조건 암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이 내용이 여기에 와서 붙어 있는지를 이해를 못한 상태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런 게 이제 단기전에서 써먹는 방법이에요. 저 대학 다닐 때까지 이 단기전에 이 길만을 오로지 고수했죠.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뭐 족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상 문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전 문과니까 예상 문제 딱 던져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제대로 공부하고 내가 한번 써봐야 되는데 그거 시간이 안 된다. 뭐 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다 치면 나중에 가서 이제 정리 열심히 해놓은 친구 거를 살살 꼬셔가지고, 야, 너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다. 너 공동체적인 의식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막 꼬드겨가지고 이제 그 족보를 얻어가지고 그것만 막 보고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요, 나도 앵간히 써요. 그거 대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제 자기가 공부해서 정리한 친구만큼의 성적이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 성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어떤 특정 과목에서 엇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진검승부를 펼쳤을 때는 당연히 이게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성적이. 여러분들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 어떻습니까? 등급 받아서 이렇게 등급에 맞는데 어디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처럼? 아닙니다. 최상위권에 들어가야, 그래야지 합격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머리로 정리를 했어야지 이게 이제 그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설프게 남들이 해놓은 거, 필기노트 남들이 정리해놓은 거 보고 그거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최상위권에 들기는 어렵다. 왜냐면은요, 그 필기노트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 대목에서 왜 여기에서 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요거가 따라 나오는지, 내가 이거 선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남의 필기노트를 보는 사람들은 왜 이 대목에 여기에서 이게 연결돼서 나왔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에 몇 가지 이게 외워야 될 게 있구나, 그리고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복잡하게 꼬아져 있거나 단어 표현이 다르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정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머리로 내가 감당해야 될 과목들에 대해서 주제별 요약 정리해야 된다. 강의 들으면서 거기다 메모해 놓은 것도 있고 말이에요. 판서 내용도 이제 적어놨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나의 그 책을 내가 스스로 또 읽어보기도 하니까 그거를 하면서 주제별 요약 정리를 제대로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것을 이제 여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백을 남겨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새롭게 또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 이런 걸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계속 채워놓고 내 손으로 쓰면서 정리를 해놓고 막판에 이제 시험 직전이 되면 암기에 열심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물론 국어나 영어처럼 평소에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암기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해나가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내가 알아야지만 문제 풀 수 있는 것들,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머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특히 막판에 가서는 다 모아다 놓고 막 딸딸딸 외워야 돼요. 그게 이제 암기 과정인 거죠. 시험을 위한 공부에는 암기가 필수입니다. 주제별 핵심 내용이 머릿속에 슬라이드처럼 딱딱 떠올라야 돼요. 아까 주제별 요약 정리한 게 내 머릿속에 한 장의 슬라이드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에 관련된 슬라이드를 차차차차 해서 요 몇 번 슬라이드구나 해가지고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한 장의 그림처럼 탁 이게 튀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되면은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그 문제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주제가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럼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정리가 덜 됐구나,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두꺼운 이 기본서에서 대번 한 3번 정도 안에 착 펼쳐가지고 그 내용을 찾아야 돼요. 물론 막 넘기는 거는 좀 이제 봐주고 한 번으로 쳐주고, 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대략 요 정도에 있지, 그리고 탁 펼쳐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암기가 되어 있다, 얘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 목차부터 머릿속에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주제는 어디쯤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딱딱 골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됐을 때 사실은 문풀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급하고 급하다 보니까 앞에 과정들 생략하고 말이에요, 적용부터 그냥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중간고사 대비하던 방법.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단은 내용 한번 쓱 보고 그러고서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방식인데, 앞에 거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찾아 거꾸로 들어가면 분명히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당일치기 공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과정을 다 마치고 적용을 해야 아까 말했던 공부를 다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문제를 푸는데 자꾸만 틀려요. 이런 얘기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1, 2, 3, 4로 이렇게 와야 되고 그리고 문풀 할 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양보다 질입니다. 양보다 질.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적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좋은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좋은 문제에서 모르는 게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반드시 성공할 텐데 그 좋은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죠. 기출문제.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거기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최근에 한 5개년치는 내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합격권에 도달하는 거예요. 합격권의 도달은 남들이 틀리는 것을 내가 맞춘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남들이 맞추는 걸 나도 맞춘다 이렇게 쫓아가면 합격권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최신의 것들서부터 이렇게 섭렵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합격권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담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부의 정석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적용을 꼭 요구할 때까지 무조건 참아라는 아닙니다. 뭐 필요하다면 확인차 몇 문제 지금 풀어볼 수 있는데 본격적인 문제 적용을 마지막 단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이해를 하는데 1단계 이해입니다.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 이론을 반복한다. 정리한다. 주제별 서머리 나만의 도식화를 한다. 암기를 하는데 시험은 암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주제별로 슬라이드화가 돼서 탁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고 적용은요. 양보다 질이라는 겁니다. 양보다 질인데 이 질은 기출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저기에 막 돌아다니는 문제들 다 수집해가지고 무슨 콜렉터예요, 콜렉터. 그냥 보지도 않아. 맨날 문제 복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 이거 제일 최악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자, 이번에는요. 그런 단계를 따라가면서 공부할 때 내가 피해야 되는 이 공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하여 공부의 오적이라고 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몇 개의 적이 여러분들한테 도사리고 있는지를 한번 카운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의 오적이 있는데 일단 나의 욕망과의 타협이에요. 졸려. 아침에 안 와. 아침에 안 와도 저는 원래 아침잠이 많아요. 원래 아침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 나이 들면 아침잠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나이 때에 뭐 이제 있잖아요. 체력 보충을 위해서도 그렇고 잠이 많이 쏟아집니다. 원래 누구나 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누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 그런데 저는 원래 아침잠이 많아요. 이게 뭐 우겨? 그러는데 다 많아. 그걸 이겨내야 돼요. 욕망과의 타협. 밤에요? 슬그머니 막 집에 먼저 자진 조퇴 이런 거를 막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욕망과의 타협이에요. 누구나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학원에 오는데 집에 가려고 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집에 오면 호시탐탐 집에 갈 타이밍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욕망과의 타협을 해가지고는 이 시험은 붙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양이 광범위한데 이 공부를 다 이겨내야 돼요. 한번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욕망하고 타협을 해가지고서는 도저히 합격권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욕망과의 타협을 피해야 된다 이것이고 그러면서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해. 왜 나는 지금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어요. 어디가 아프든 뭐하든 이러면 공부가 안 된다는 둥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 그런데 그건 다 자기 합리화예요. 여기서 시간을 이 학원 같은 데에 오셨으면 학원에서 정해져 있는 이 회독 시간을 다 채워 넣으셔야 돼. 그거를 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고 자꾸 자기 나는 안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은 다 자기 합리화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요. 근자감 또는 자기불신. 이건 좀 심리적인 건데 요거랑 요거 합쳐서도 볼 수 있어요. 조급한 마음. 이 너무 조급한 마음 또 혹은 여유로운 마음 이런 것도 문제지만 여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망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빨리 이거를 완수해야 돼. 단기 합격해야 되는데 뭐 이런 조급한 마음. 그 속에서요. 나 이래동만 해도 문제가 다 풀려야 돼. 이거 근자감. 그리고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너무 큰 낙담.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 요인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서 이게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멘붕이 와가지고요.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혹은 아까 말했던 4단계 이거를 페이스를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자꾸 이제 뭐 질러가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정도를 걷지 않고 질러가는 방법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겨내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는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우리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거들어 드리는 것이지, 공부는 내 머리로, 내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머리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이게 외로운 과정이거든요. 그 친구도 못 만나고 말이야. 여기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사실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벽 보고서 하루 종일 버텨야 되고 이런 거라서 외로워요, 기본적으로. 이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굴복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학원을 마치 그 친교의 장으로 여기고, 학원에서 좀 알게 된 사람들하고 연락처 따가지고 막, 야, 오늘 한잔 할까? 뭐 이러고 꼬드기고 뭐 이래. 그럼 자기 자신도 망가지지만은 상대방도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엔간히는 내가 담당해야 돼요. 감당을 하고, 그러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버티긴 어렵잖아요. 근데 뭐 밥 먹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좀 대화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있잖아요. 외로움에 굴복해서 따로 가서 바깥에서 자꾸 만나서 뭘 한다든가, 아니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자꾸 연애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요, 자꾸 로비 활동하는 사람들. 로비 활동 알죠? 학원 로비에서 자꾸 어슬렁거려.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는 스터디를 해야 된다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닥거려요. 스터디를 하는 것도 방법 요령이 있는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해지면은요, 노닥거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공부하는 거다라고 또 주장해. 또 자기 합리화를 해.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 낭비가 엄청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에 대한 굴복도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거의 해당이 안 돼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공부 전략 잘 수립하셔가지고 꼭 단기 합격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